석차 백분율은 또 뭔가요? 그러니까 석차 등급은요. 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고등급까지 이제 얘기하는 보통 거고. 우리가 상대 네. 평가를 적용할 때 하는 방식이 네. 스탠다드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9등급제를 제일 많이 씁니다. 네. 평가의 그 방식으로 그렇죠. 그 단계를 9등급으로 나눠요. 네. 1등급이 4%, 네. 거기서 이제 2등급이 11%까지, 3등급이 이제 거기서 23%까지, 네. 그다음에 40%까지, 그다음에 60%까지, 네. 그다음에 다시 역산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끝까지 1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석차 등급이라는 건데 네. 이 석차 등급 말씀드릴 때 제가 이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네. 등급은 석차 100분위를 조금 그 러프하게 끊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딱 해놓은 게 아니라 네, 러프하게. 러프하게 그 4%, 7%뭐 이렇게 12%의 네. 구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뚝뚝 뭉텅이를 네. 100cm짜리 빵을 네. 이렇게 4cm 자르고 그다음에 10cm 자르고 네. 그다음에 12cm 자르고 그냥 그다음에 10cm, 10cm 자른 게 아니라. 그렇게 그래갖고 아. 중간이 항상 이제 가운데 통학이 20cm예요. 네, 네. 20cm 자르고 그다음에 다시 역순으로 해서 네. 맨 끝에 이제 9등급까지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방식이 이렇게 잘라 놓은 뭉텅이를 석차 등급이라 그러고 네. 석차 100분위는 이제 1등부터 9등까지가 등수가 있겠죠. 네, 네. 그 100분위를 그 등수를 석차 100분위라고 해요. 1위부터 그러니까 1등부터 10위까지 그러니까 석차 100분위가 10%다. 10%다. 그러면 10등이에요, 걔가. 아하. 1등부터 100등 사이. 그죠? 네. 그러면 수능에 네. 그 등급이 바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네. 석차 등급이라고 네, 보시면 네. 돼요. 내신에서. 네. 그다음에 수능에 그 100분위 성적이 나오죠. 네. 그게 이제 석차 100분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내신에서. 제가 근데 이게요. 네. 학생부의 석차 100분위 산정 방식과 네. 수능의 석차 100분위 산정 방식이 달라요. 수능의 석차 등급을 이야기할 때 표준 점수에 대한 개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니까 나중에 하죠. 성적표를 보면 받은 점수, 원점수, 표준 편차, 100분위가 있는데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일단 그 질문부터 먼저 네. 드릴게요. 일단 이제 받은 점수 그 자체 자기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이 문제가 몇 점짜리여서 내가 틀린 거 몇 점 빼면 몇 점이 나오죠. 네. 이게 원점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어 시험을 봤는데 국어하고 수학은 100점이 만점이란 말이에요. 원점수가. 네. 거기서 내가 말한 2점짜리 두 개를 틀리면 네. 96점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96점이 원점수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 표준 점수는 뭐냐? 네. 이 원점수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경우 원점수를 없다. 가지고 전형을 하는 게 없어요. 원서를 네, 정시에서는 원점수는 사용을 안 해요. 네. 그 단적인 예가 네.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표기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준 점수가 뭐냐? 네. 표준 점수는 이게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네. 제가 문과라서 이게 어려워요. 저도 네. 학생이 받은 점수에서 네. 점수에서 뭐 평균을 뭐 빼고 뭐 그거의 제곱근을 어쩌고 저쩌고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다 필요가 없고 개념을 알면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표준 점수 우리가 계산하는 게 네. 아니니까. 자 개념만 찝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점수는 어떤 개념이냐? 네. 문제가 쉬우면 네. 평균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겠죠. 올라가죠. 네. 그러면 만점을 다 맞으면 당연히 100점이 되죠. 원점수가. 네. 네. 그럼 평균은 문제가 쉬우면 많이 올라가서 뭐 85점이 될 수도 있죠. 80점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80점, 85점하고 100점하고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문제가 어려웠을 때보다 가깝겠죠. 가깝죠. 네. 그러면 만점자의 표준 점수도 얼마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오늘 용어 정리하는 네. 시간이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평균과 그 과목 시험 본 친구들의 모든 아이들의 네. 성적을 다 더해서 모든 아이들의 수만큼 나누면 네. 에버리지 평균이 나오죠. 음. 그 평균을 받은 아이의 표준 점수가 100이에요. 국어 수학을 네, 예를 네, 들었어. 네, 네. 이해됐습니다. 이해됐죠? 네, 네. 사탐 과탐의 경우에는 50이에요. 보면 이게 수능 영어에서 수능 나온 거예요. 원서 예. 접수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표준 점수를 가지고 수능
점수를 써먹는 게 표준 점수를 대부분의 대학이 쓰거나 네. 그 다음에 백분위 점수를 쓰기 때문에 표준 몇 점대 점수대의 친구들이 원서 그렇지. 내라라고 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표준 점수고요. 그럼 백분위는? 백분위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표준 편차는 성적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네. 표준 점수를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저거죠. 기준이죠. 네, 근데 이제 위아래. 백분위 성적은 네. 간단해요. 석차 백분위라고 똑같아요. 등수예요. 등수. 그러면 내가 백분위 성적이 높을수록 좋은데 네. 예, 최고가 100입니다. 네. 수학과학은. 예. 그러면 내가 백분위 성적을 가령 98을 받았다. 네. 그럼 100에서 98 빼면 몇이에요? 2죠.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네. 숨어 있는 또 점수가 있어요. 어떤 뭐냐면 게 있을까요? 표준 점수나 네. 백분위 점수는 수능 성적표에 나올 때 다 정수로 표기를 합니다. 정수로. 네. 그러니까 99.5도 100이에요. 아. 100으로 나와요. 신기하네요. 100도 100으로 나오고. 어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네. 백분위 점수가 똑같은데 네. 누구는 2등급이 되고 누구는 3등급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소수점에서 끊기면. 그럼 거기에서 이제 숨은 점수가 있다라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급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리고 표점과 백분위 점수는 항상 정수로 표기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변환 표준 점수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네. 2021 대입까지만 하더라도 보는 시험 범위가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보는 과목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는 당연히 보잖아요. 한국사 당연히 보고. 그렇죠. 그죠? 이거는 뭐 수학은 가나 요것만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러면 사탐과 가탐은 9과목 8과목에서 네. 어때요? 자기가 2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표준 점수는 난이도가 쉬운 시험에서 잘 보면 얼마 안 올라간다 그랬고 그렇죠.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에서 잘 보면 음. 높게 올라간다 그랬죠. 네네. 그랬을 때 내가 선택한 과탐의 과목이 네. 나는 과탐 그 생물을 엄청 잘해. 문제가 쉽건 어렵건 난 다 맞아. 그래서 나는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탐을 선택하는데 생물을 선택한 아이하고 물리를 선택한 아이 사이에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죠. 네네. 그거를 보정해 주는 거예요. 아, 그걸 표준 점수가. 백분위로 보정을 해줘요. 아, 그 표준 점수. 아하. 그래서 이거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네. 대학에서 며칠 있다가 네.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합니다. 아, 그냥 그냥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해주는군요. 예. 다행이네요. 변표를 쓰는 학교도 있고 안 네.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다른 예, 생각이 다릅니다. 드는데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아까 학부모님께서 네. 추가 질문으로 나오셨죠. 이제 내신 성적에 그렇지. 같은 등급인데 도시의 내신 성적이 2등급과 그다음에 농어촌의 내신 성적 2등급은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라는 질문이 좀 있었어요. 전형에 따라 달라요. 전형에 따라서 다르다. 제가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 평가한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는 똑같이 봅니다. 아, 똑같이 저거를 보는데? 어기면 네. 그 대학은 제명이에요. 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정량 평가하는 데는 똑같이 네. 그 대학 기준으로 평가해서 똑같이 내신을 받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네. 내신도 네.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다 다르거든요. 점수를 반영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 기준으로 네. A와 B 일반고와 농어촌 일반고의 친구가 똑같은 과목을 듣고 똑같은 내신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이 두 친구의 평가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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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교과전형이에요.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정성 평가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그 학교가 위치한 지리적인 위치, 또 교육 환경 이런 것들 고려해서 다방면으로 같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적인 잣대가 네. 내신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수능의 등급 산정 방식은요. 네. 등급 블랭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등급 블링크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작년 수능에서 네. 윤리화 사상이 네.
2등급이 없었어. 안 나왔어요. 왜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요. 만점을 받은 아이가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1등급 4%, 2등급이 7%에서 11%까지 2등급이죠. 네. 근데 다 맞은 아이가 12%가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1등급이에요. 만점 다 맞은 데선 이거를 등급을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걔네들은 다 1등급이에요. 퍼센테이지가 그냥 12%까지 무의미하게 1등급이에요. 인원수가 다 채워버려졌기 다 채워진 때문에. 거죠. 그것도 2등급까지 채워져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2등급이 없어지고 네. 한 문제 틀리면 바로 3등급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수능 등급은 네. 높은 등급을 이 친구에게 유리하게 등급 선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학생부 등급은 달라요. 어떻게 다루? 학생부 등급은 어떻게 해서든지 네. 등급이 나와요. 1등급이 나오고 2등급이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 학생부 등급은 중간 석차를 적용해서 등급을 만들어요. 네. 중간 석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령 100명을 기준으로 학생부 등급을 뽑는다. 네. 그랬을 때 가령 100명 기준으로 1등급이 몇 명이에요? 100명? 100명을 기준으로 1등급이 몇 명 나와야 1등급이 돼요? 뭐 4명? 4명이잖아요. 네. 4%니까 죄송해요. 1등급이 4%니까 4명 나와야 되잖아요. 갑자기 다른 소리가 막 잡혀가지고. 네, 네, 그죠? 네. 4명이 만점을 딱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처럼 한 인원수가 10명이 만점을 받을 수도 받아버리면,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등급을 10명 걔네들 다 1등급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중간에 석차를 네, 적용을 해가지고 네, 그 등급 플러스 1, 내가 한 사람이니까 네. 동점자 플러스 1을 2로 나눠요.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러면 이게 5점 몇이 되죠? 네, 네, 넘어가죠. 네, 4%를 넘죠. 네. 그러면 이제 학생부는 1등급이 없는 거예요. 와, 저는 교사하면 큰일 났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 그러니까 학생부 등급은 그래서 수능은 유리한 쪽으로 주지만 네, 학생부 등급은 중간 석차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네. 그 중간 정도 석차를 얘네들이 인정을 받는 거죠. 전체를 만점자 다 최상위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네네. 그만큼 문제가 쉬웠다는 얘기잖아요. 12명이 나왔다면. 네네. 그죠? 네. 그런 식이에요.